김영현의 마을교육 공동체. 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년 교수님을 모시고 생태적 마을교육 공동체의 미래교육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년 교수님은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정책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거리를 한가름에 달려와 주신 김용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김용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민숙 박사님 팀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고요. 저는 아마 그 중에서 조금 접합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관련해서 미래교육의 흐름,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그 교육감님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권 침해의 그 관점을 혹시 학생의 인권하고의 부딪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부딪힘이 아니라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의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교권이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학생과 학부모를 소비자로 보는데 주저함이 없으시죠? 학생들이 소비자면은 교사는 공급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학교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가르침은 이제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의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이걸 자꾸 시대가 묻는 것이고, 교권은 그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이 합리적인 교육 소비자를 키우는 것이냐, 아니면 민주적인 시민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리 교육계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한참 부각되고 있고,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사실은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씩 풀뿌리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들이 많죠. 저는 한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밖 교육의 공교육화가 이제는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학교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학교 밖 교육은, 그러니까 그동안의 공교육은 학교 교육을 의미를 해왔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도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 넣어야 될 시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봄과 그 방과후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돌봄과 방과후가 학교에 있는 것이 사실은 정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돌봄과 방과후가 학교로 들어온 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래된 일들은 아니에요. 굳이 말씀드리면 방과후라는 거는 애프터 스쿨이죠. 근데 그 애프터 스쿨에서 한다는 건 모수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방과후와 돌봄을 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책임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그리고 실천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 포함, 그리고 여러분 비교과 영역에서 저 자유학년제든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든 민주적 시민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거를 사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찌됐든 지역사회든 이런 교육관청이든 혹은 지자체든 공적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가 점차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탈중심적 연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미래교육지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지자체가 얼마나 교육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역사회도 교육 주체가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서 다 멈출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중심성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교육을 누가 하느냐? 당연히 학교가 있었죠. 그리고 교육관청은 어디냐? 교육청일 수 있고 교육부일 수 있었겠죠. 지금은 바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엄연한 교육 주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도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이 점차 가속화됐을 때 학교와 혹은 지역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일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네트워크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 저는 이게 기업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 사실은 네트워크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서의 학교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학교로 전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기존의 신자유주의든 혹은 산업사회든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모든 걸 분리하고 분절하는 이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정작 삶에서 필요한 것은 통합적인 지혜인데 학교는 교과로 구분해서 가르쳤다 말이죠. 학생들은 학급과 학년으로 분리되고요. 학교와 학교는 연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는 분절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삶과 배움이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든 지역사회든 이거를 네트워크 구조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연결하는 겁니다. 산업사회가 이거를 분절시켰다면 네트워크는 연결하는 거예요. 교과를 통합하고 학급과 학년의 구분을 좀 낮추고요. 학교와 학교가 연대하고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고, 그래서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는 게 이게 연결 혹은 네트워크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경주에 시민을 키우고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이 필요 없습니까? 그거를 고민하실 필요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이 깨지는 산업시대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역이 희생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역이 낙후되면 국가도 발전할 수 없다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교육을 포함해서 지역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역이 교육적 혹은 시민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단적으로 경주교육의 목표가 훌륭하고 건강한 서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시켜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경주를 위한, 보온을 위한, 논산을 위한, 그리고 도봉구를 위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화를 걱정하세요? 지역화 없이는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화가 우리 것을 세계화 만드는 것이 세계화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건 몇 년짜리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교육 공동체 몇 년 갈까요? 그동안 해왔듯이 2년짜리, 3년짜리,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거는 좀 더, 훨씬 더 길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혼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슷한 흐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쉽게 요즘에서는 쉽게 듣고 있는, 예를 들면 지역 균형 발전. 요즘은 국가 발전이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죠.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을 공동체도 있고, 한편으로 사회적 관계, 협동조합, 공유경제, 이게 다 지역의 토대적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실천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활발하냐? 단적으로 지자체에 이걸 담당하는 팀이든 과가 다 있어요. 이게 1, 2년 사이에 끊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것들이 멈추지 않는 한 마을교육 공동체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시대적 의미는 이러한 지역의 토대적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다른 일반 사회와의 협력적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교육으로서 마을교육 공동체, 어찌됐든 그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든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의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교육을 그리고 배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혹은 학부모가 혹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게 혹시 교육의 본질 아니야? 교육이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의 한 지향을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나가는데요. 먼저 하나는 사회적 자본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생태계, 그리고 마지막은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자본인데요. 이미수 박사님 그 연구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역에서 폐교라는 건 지역의 곧 침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는 학교가 없어요. 혹은 학교가 없는 마을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 지역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가 없는 마을, 학교가 없는 동네, 이거는 미래가 없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 지역에 70대 고령자만 다 살고 있으면 그게 그 동네가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곧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자 미래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죠. 학교의 의미와 가치는 사실은 학교가 빠져나가 봐야 그제서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폐교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역사회와 결부되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을이 없는 학교도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간 경험을 해본 결과예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서 학교의 배움 속에 마을을 늘려고 그리고 포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이 혹은 학교가 사회적 자본이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후진데 학교는 훌륭하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지역사회가 훌륭한데 학교가 좀 나쁠 수 있나? 지역사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학교는 곧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단단하면 학교도 단단해지는 거죠. 보시죠. 학교를 어떻게 개선하지? 그건 지역사회를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태적 교육인데 요즘 교육 생태계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죠. 교육 생태라는 표현이 거의 보통 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쓰고 계시나요? 교육 생태계를 혹은 생태적 교육을 환경교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동안의 교육인 에듀케이션이라는 의미에는 사회적 통합,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을 위해 기여하는 하나의 사회적 장치로서의 교육이 컸어요. 근데 페다고지라는 표현은 조금 더 실천적일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 변혁시키기 위해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생태적 교육은 그동안의 환경교육이 아니라 시대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천적 교육이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이 삶과 연관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생태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하는데요. 숲이라는 자연 생태계 안에는 저 땅 속의 미물부터 땅 위, 나무 위에 바람과 구름까지 어느 것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구성체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화도 하고 공진화도 합니다. 교육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사회에 혹은 학교 내에 네트워크 구조가 있느냐,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배움의 결과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진화로 연결이 되느냐, 다시 환원되느냐. 이 구조가 있으면은 학교든 지역사회든 하나의 교육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역의 경제 생태계에서 돈이 돌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있듯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이 지역에서 열심히 교육시켰는데 다른 데로 다 나가는 구조라면 이거는 생태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교육 생태계를 설명을 할 때 생태계에서는 경쟁이라는 게 가장 본질적인 원칙 아니냐, 원리 아니냐. 맞습니다. 사자와 사슴이 혹은 호랑이와 사슴이 경쟁하면서 진화하잖아요. 그죠? 먹이사슬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 게 생태계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든 혹은 그 신자유주의 산업사회는 경쟁에만 몰두를 하고 경쟁만 강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호랑이든 사슴이든 잡아먹고 먹히지 않으려고 경쟁을 하면서 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숲도 건강함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 개개인의 성장만을 집중하고 있어요. 교육이. 전체 공동체의 성장은 교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저는 지금 대학에 온다고 있잖아요. 대학에서 여러분 때 흔히 있었던 그러한 풍경이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년 초, 그 다음에 학기 초에 우리는 뭘 했습니까? 동문회라는 걸 했었죠. 지금은 동문회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이들한테 학교가 주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게 어떠한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동문회를 하면서 뭘 우리가 이런 표현, 고급스러운 표현을 안 썼겠죠. 우리가 공진화했다는 이런 표현을 안 썼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인지적으로 성장했지만 감성적이고 육체적으로도 다 성장한 거예요. 때로는 일탈도 해보고 부대껴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함께 성장한 거를 추억하는 그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동문회라는 게.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진화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경쟁뿐이었고 나의 성장뿐이었어요. 그러면 학교가 아이들 개개인의 성장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또 다른 과제인 것이죠. 요거를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앞서 발표를 해주신 분도 이런 거버넌스 혹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 그 다음에 강화돼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지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떤 네트워크 구조가 있어야 되느냐, 네트워크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 이게 차치하고 이 부분만, 지금 노란색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게 교육 자원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가 교육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협동조합이 교육하고 연관이 있나요? 일거리 창출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하고 교육하고 복지하고 교육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있어야만 하고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분절적으로 놓고 사업화 시켜놨죠. 이것들을 연결하는 게 사실은 마을교육 공동체예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게 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회가 학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경제도 만나고 통일도 만나고 민주적 시민도 만나고 또 기업가 정신도 만나고 이러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개념인데 지금은 일반 그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자치회가 있단 말이죠. 마을교육 공동체도 마을교육 자치회가 활성화돼야지 이게 역동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지? 그거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훌륭한 사례들, 그게 마을교육 공동체든 학교의 성장이든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의 성장이든 가보시면 이런 자치적 역량 혹은 자치적 네트워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이거를 교육청이 하라고요? 그거는 어려울 거예요. 지자체가 오히려 더 역량이 있을 겁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네트워크에 중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어느 지역은 교사 모임이 또 이런 거를 주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기초 수준에서의 거버넌스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교육 거버넌스 혹은 교육 자치를 얘기할 때 이슈가 되는 거, 쟁점이 되는 걸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교육감 직선제 혹은 방역단위에만 있는 교육위원회, 상임교육위원회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바꿔 놔도 실질적인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는 피부로 전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들을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외국은 다 통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들은 지역사회 자체가 있는 거고 학교의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육자치 논쟁을 얘기하고 혹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조화시키지를 논의할 때 늘상 높은 수준만 바라보고 요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밑에 단위에서 이러한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여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인데, 어쨌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거고 지역 교육지원청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역 사회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만들어내는 협업 구조가 지역사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성패를 가늠하는, 그게 마을교육 공동체든 작은 학교 살리기든 성패를 가늠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교육이 어떻게 될까 해서 창의적 배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2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미래교육에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지식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낚시를 잡는 것,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미래교육이다. 낚시는 어디서 합니까? 물가에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물가로 데려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즐겁게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미분 적분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새벽 2시까지 반복적으로 해야만 된다면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고통이잖아요. 우리는 공부는 늘상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이거를 즐겁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삶과 연관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분적분이 삶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협동하는 것이다. 기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신입 사원들한테 중요한 덕목이 뭐냐? 혼자 잘난 사람은 별로 필요 없다. 협동을 잘해야 된다. 팀워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중요해서 교과를 만들어냈어요. 산업시대에는. 영어가 중요하니까 영어나 교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물리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 시대가 협동이 중요하답니다. 그럼 협동이라는 교과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럼 만들었으면 그걸 어디서 가르치는 겁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이게 협동이라는 거를 외워서 답안 작성하듯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한 학교에 혹은 지역사회에 답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창조적 배움이다.
제가 생각하는 한 창조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많이 아는 건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를 바꾸고 만들고 변화시키는 게 창조인 것이죠. 그러려면은 배움이 실천과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게 만약에 미래교육의 그 지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정답이 없다라는 건데 시험에는 정답이 있죠.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교실이라는 틀에서 교과서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느냐. 저희한테 주어진 답 중에 하나는 혹은 대안 중에 하나는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것이고요. 마을교육 공동체가 뭐냐? 결국은 아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의 한 그 방법으로도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누구와도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러한 지역사회의 여건 혹은 학교의 그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토론 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